네, 오늘도 양시장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테크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째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하락폭도 상당히 크고요. 5거래일 만에 만원가량 전체 20% 이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증권사의 판단도 나오고 있지만 투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고요. 특히나 외국계에서의 매도가 더욱더 크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테크인의 주가 보시면 3.4%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는 4만 원대 초반까지도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늘 많이 밀립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이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 리조트를 합법화할 것을 결의를 했고요. 오는 6일에 법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도 카지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에게는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파라다이스 현재 장중 최저점을 더욱더 낮추고 있습니다. 7% 가까이 밀려나면서 12,5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성산업은 대성산업가스의 매각이 성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매각 예비 입찰에 SK를 비롯해서 해외 사모펀드들 여러 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대체에너지 기업인 이 DS파워를 매각할 것이란 설도 돌면서 오늘 장에서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회 공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대성산업의 주가는 27% 이상 급등하면서 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 2일에 자사주 77만여 주를 소각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늘 증시에서도 매수세가 확대가 되는 모습이죠. 증권사들의 기대감도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웨이 주가 오늘 장 초반에는 88,000원까지 오름세를 키우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또 최실현 매물과 함께 싸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코웨이 주가 2.35%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87,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최신원 회장이 2억 원 규모의 보통주를 장내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공시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만큼 경영진에 강한 믿음이 깔려있다라는 분석 속에서 오늘까지 3거래일째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특히 지난 금요일에 급등세 나타났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7% 오르면서 7,08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강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엘컴텍이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체 투자의 성격으로 오늘 엘컴텍의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4%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39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들도 좀 크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시장의 질이 트레이딩 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아즈텍 WB가 이재명 후보가 이 무상교복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복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형지 엘리트도 같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즈텍 WB 16.96% 상승하면서 3,96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DR텍은 하나 에이스 스펙 1호와 합병해서 처음으로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급락 보여주고 있죠. DR텍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로 엑스레이 감지기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질 합병이 된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1%가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1,81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든센츄리는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입니다. 그간 성강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5거래 연속의 급등 장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등분은 모두 다 되돌린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이미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든센츄리의 주가 오늘 4.7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에 대한 특징주들 확인해봤습니다.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박민영 앵커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개장주, 이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일단 시장 탄력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 이상이나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부담스럽고요. 코스피 역시나 0.5%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조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징주 점검을 해볼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이제 하락 종목 수가 900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일단 급락하고 있는 종목 한 종목과 코스피 시장에서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 좀 상반된 종목을 각각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가 포카 리조트 내에 카지노를 신설한다는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 주가 자체가 악영향을 미치면서 또다시 6% 전환 시점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물 압박 자체를 그나마 대차장고가 감소가 되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적극 매수에 유입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과매도된 그런 측면인 만큼 분명하지만 돌발적인 악재가 또 반영이 되면서 최근 52주 신저가 12,300원을 위협할 정도로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 이 주가 자체가 16,000원 정도 수권 구간에서 이탈되면서 손실을 보신 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13,000원 정도 전환 구간에서 박스권 정도의 등락에서 바닥을 좀 다져가는 구간 속에서 돌발 악재가 나오면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좀 상당히 좀 신경이 좀 날카롭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돌발 악재인 만큼은 분명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 오히려 악재가 더 큰 그런 메가톤급으로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직전 저점 자체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직전 저점이 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저점 지지 라인대가 11,000원 정도 초반 정도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 자체는 만약에 손실을 크게 20-30% 정도 이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차피 주가지가 바닥권 영역에서 돌발 악재를 받아내고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반등을 주는 구간을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직 매수 관점 자체는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저점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반등을 주는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결과론적으로 좀 과매도된 측면 자체는 분명히 있다는 부분 인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1월 23일인가요? 한번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했을 때 한번 언급을 해드려서 일제가 1차적으로 4,4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일 대성산업의 주가 자체가 매각, 알짜 자회사 대성산업가스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서 실제로 국내 SK그룹뿐만 아니라 해외 블랙스톤이나 칼라이와 같은 사모펀드 자체도 현재 예비 입찰을 좀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고 DS파워와 같은 회사 자체 매각과 관련된 이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대성 합동 지주 자체도 50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대성 산업의 주가 자체가 상한가까지 올랐으면서 5,620원 현재가 보이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한가 전량을 40만 주 이상 쌓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일베베가 가격대가 한 2조 원대가 넘는다는 얘기들도 이미 시장이 좀 불거졌던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DS 파워에 대한 매각과 관련된 공시는 오늘 오후 6시 정도까지 조회 공시를 답변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당한 그 수급과 함께 주가의 어떤 매각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이 종목 자체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추가적인 흐름 자체가 한두 단계 정도는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추격 매수 자체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은 사실입니다. 다만 익절가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350원 정도의 1차적인 익절가 정도의 개념을 좀 갖고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움직임이 큰 종목들인 만큼 관심 가주셨던 분들 혹은 낙폭 과대 매력을 느끼셨던 분들은 좀 자제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오늘도 한 두 종목 보겠습니다. 좀 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게 한화테크닉이 되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뭐 우리나라 뭐 이탈리아도 문제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9대 그룹 총수들이 청문회에 출석하는데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죠. 여당, 야당에서 어떤 공격할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구설 수 있는 주식은 좀 피해야 되겠다. 지금 방위산업도 지금 한복판에 있는 쪽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다들 부인을 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가 내일 또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뭐 이런 불확실성은 좀 해소하고 나서 뭐 다시 하더라도 다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기업은행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주도 뭐 다 별로 좋지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KTNG도 말씀드렸고 고려은행도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적극적으로 뭐 돈을 벌려는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그나마 지금 어려운 시장,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주식, 즉 방어용 주식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은행주고요. 상대적으로 은행주 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탑픽은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것보다 약간 더 높은 기업은행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또 국내 전략도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환 전문가님, 한 주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 주 초반부터 대외 불확실성 요인 자체가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이제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또 8일부터 또 22회 정책회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주 초에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해소 이후에 과연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원님께서는 어떤 전략 취하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주시장도 주시장이지만 온통 관심이 내일 국회에서 벌려지는 생방송에 모여져 있습니다. 일부에서 밤 12시까지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 지금은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또 내일이면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조사 1차 청문회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도 분명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이슈도 나올 가능성 있으니까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성강통 시행과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차이신 관련한 지표들 소식 전해질 겁니다. 지표 소식도 꼼꼼하게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 필요할 것 같네요. 개장 전후 전략 이항영 위원과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40분에 어김없이 찾아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